네,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특권 회장 정미성 대표입니다. 일단 오늘 거기 좀 당일에 갑작스럽게 연락 주셔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되는 게 제가 자료 준비를 이거를 제가 보통 하루 이틀 전에 끝내기 때문에 이게 혹시 부족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밴드에 공지를 해드리긴 하는데 어차피 제 연락처는 하나 오픈되어 있으니까 가능하시면은 한 정말 피치 못한 사정이 있으시면은 스터디 시작하기 이틀 전에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밴드에 제가 거기 참석 그 댓글 그 투표하시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계속 이제 계속 보는데 스터디비는 입금을 해주셨는데 참석 투표를 안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걸 맞춰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인원이 안 맞으시니까 스터디비만 입금해주시고 그냥 투표를 안 해주지 마시고 투표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먼저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또 계셔가지고 이제 회비랑 거기 정혜원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부동산 스쿨은 지금 스케줄이 저희 교육 스케줄이 지금 언제 끝날지 정확히 몰라요. 아직은 제가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처음에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여기 밴드에도 공지가 되어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아마 뭐 이렇게 표가 있을 거예요. 파트가 4개로 해가지고 요거를 일단은 다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거 보시면 그거 있으시고요. 요걸 다 원칙으로 하고 순서는 사항에 따라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트 1 보시면은 원래 첫 번째가 거기 종이에 보시면 아마 계약서를 하게 설명서 되어 있을 건데 그게 지금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를 제가 설명을 좀 먼저 했고요. 왜냐면 그게 돼서야지 계약서 쓰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약서랑 확인 설명서를 지난주부터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1파트, 2파트, 3파트, 4파트가 있는데 1파트 쭉 하고 2파트 가는 게 아니고요. 1, 2, 3, 4 이렇게 왔다 갔다 순서적으로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일단 정혜원 가입은 그 예를 들어서 지금 4월이잖아요. 그 4월에 만약에 정혜원 가입을 하시면은 정혜원 가입비만 주시면 돼요. 일단 그러면 2만 원을 주시면 정혜원 가입이 되시는 거고, 그리고 월 회비는 5월부터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분들 문의가 와서 좀 헷갈렸던 게 뭐 4월에 가입하시는 분은 가입비 2만 원 내고 3월 회비까지 내고 4월 회비까지 내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만약에 5월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그냥 가입비 2만 원 주시고 6월부터 회비 만 원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스터디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정혜원에 한해서 오시면은 5천 원씩 들어가고요. 그리고 정혜원 분들은 스터디비는 가능하면은 제가 계좌를 항상 밴드 공지해 놓으니까 스터디 하기 전에 현장에서 좀 수납 안 하고 미리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기적인 교육 스터디는 한 달에 무조건 2차례는 무조건 해요. 그 날짜가 항상 둘째 주하고 넷째 주 일요일 날 무조건 합니다. 오늘처럼. 그리고 만약에 피치 못해서 대관이 안 돼서 바뀔 경우는 제가 미리 시간 충분히 공지를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2번을 만약에 오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4월에 가입하신 분은 가입비 2만 원 주시고 그리고 스터디 2번을 다 참석하시겠다. 그러면 만 원 추가해서 3만 원을 입금해 주시면 끝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5월달 되시면은 월 회비 만 원, 그리고 스터디 2번 오시겠다. 그러면 또 만 원에서 2만 원 들어가시면 끝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혜원이 아니신 분들 중에서 이제 비원 분들 중에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제 비원 분들은 뭐 이제 비원이시기 때문에 가입비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대신에 오시면은 스터디 한번 올 때마다 2만 원씩의 비용이 드세요. 대신 자료 같은 건 똑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정혜원하고 비계원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일단은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항상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3월에 가입하신 분이 있고 4월에 가입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3월에 가입하신 분은 3월에 스터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동영상 항상 받아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4월에 가입하신 분은 3월에 2차례 스터디가 끝났는데 그거를 지금 못 보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요청하시면은 제가 그분들은 제공을 따로 무료로 안 해드려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밴드에 공지해드렸는데 만약에 3월에 했던 1차 스터디랑 2차 스터디를 보고 싶다 동영상을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은 저한테 한 번 스터디당 5천 원씩 만 원을 주시면은 제가 동영상을 제공을 해드려요. 그리고 반대로 5월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3, 4월 동영상을 못 보시는 거세요. 대신에 보고 싶으시면은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한 강의당 5천 원씩 한 스터디당 4시간짜리거든요. 그러니까 5천 원씩 주시면 되시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저희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길면은 한 6개월 안짝 될 것 같거든요. 마감 자체가. 지금 저도 지금 이걸 해보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 분배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도 계약서를 할인 설명서를 끝내야 되긴 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거의 한 절반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딜레이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아마 제 생각은 6개월 안짝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스터디가 이제 평일 스터디가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원래 지금 이번 달에 평일 스터디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취소했어요. 인원이 너무 적어서. 예. 그래서 평일 스터디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4월 달에 만약에 평일 스터디를 한다. 그러면은 시간은 제가 고정을 해놨어요. 평일 스터디는 무조건 오늘이랑 시간 똑같으세요. 평일인데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4시간이고요. 그리고 평일 스터디는 1차랑 2차 스터디 한 거 있죠? 지난달에 2번 한 거. 그거에 대한 복습이에요, 그냥. 그걸 한번 정리해서 그것만 스터디를 해드리는 거예요, 평일날. 그래서 이제 평일날 같은 경우는 주말에 저희가 여기 과정에 들어있는 투자 토론회 같은 거는 안 들어가요. 예, 투자 토론회 안 들어가고 스터디만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제가 하루를 미리 공지를 해드리면은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는 게 딱 인원을 제가 이런 강의실이 아니라 여기 옆에 가시면 회의실 조그만 것들이 있어요. 거기 제일 큰 데가 8명 인원이 가능하시거든요. 저 빼고. 예. 그래서 6명 이상 그리고 8명까지 선착순으로 희망하시는 분들 일단 받아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평일 스터디는 6명 이하가 되면 진행을 안 하고요. 그리고 평일 스터디는 스터디 비용은 계좌에 미리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평일 스터디는 현장 오셔서 주시면 되세요. 몇 번 안 되시니까. 그것도 비용은 똑같이 정회원분은 5,000원. 그리고 평일 스터디는 비회원분은 참석이 안 되세요. 무조건. 예. 정회원분들에 한해서만 참석을 제가 받을 거고요. 어차피 복습하는 과정이라. 그리고 또 다른 차이는 정회원과 비회원은 제가 이제 핸드폰에 이제 항상 저장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거의 연락처가 오픈돼 있으신 분들 저장이 다 돼 있어요. 그럼 정회원이라고 찍혀서 나오는데 정회원 분들은 이제 추후에 만약에 소공으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개공을 하시던가 아니면 예정이시거나 아니면 기타 부동산에 관련돼서 뭐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애로사항이 있어서 문의가 있으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회원 분들한테만 상담을 받아요. 그리고 제가 비회원 분들은 전화가 오면은 제가 뭐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저도 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상담을 제가 못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정회원 분들에 한해서만 그거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정회원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제 개공 같은 경우는 만약에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저한테 이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뭐 여기서 몇 분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긴 한데 제가 사무실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시간 빼가지고 상담 다 해드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미리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드리거든요. 약간 이제 그렇게 좀 혜택이 좀 있고 그거에 이제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회원분들은 그냥 솔직히 이제 딱 얘기해 비회원분들 와서 그냥 스터디만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비용도 2만 원을 항상 주셔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무조건 뭐 정연하실 거세요, 비회원하실 거 안 물어보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일단 뭐 스터디 한번 참석해서 보시고 나서 아 그럼 나 계속 들을만 하겠다 그러시면 정회원으로 하고 가시면 되는 이득이시니까 그게. 예. 그리고 만약에 아 스터디 뭐 나는 개인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시면은 그냥 비회원비 2만 원만 지불해 주시고 이제 가주시면 되시고요. 이게 저희 이제 부동산 스쿨의 기본적인 이제 사이클이고요. 회원 정회원하고 비회원하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그러면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 정리되신 거죠? 다 정리되신 거죠? 네. 그리고 일단은 오늘은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제가 항상 하는 게 이제 지난주랑 이제 2주 정도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저한테 상담이 들어왔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항상 스터디 앞에 먼저 한 번씩 주제를 풀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재는 없어요. 교재가 아니라 그 책자에는 없는 거고요. 일단은 저한테 이제 이번에 좀 문의가 왔던 게 되게 애매한 상황에 이제 세입자가 뭐 임차를 들어갔어요. 세입자가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이제 시설물에 하자가 있어요. 네, 하자가 있는데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화장실 변기 물 같은 경우 있죠. 물이 내려는 가요. 내려는 가는데 시원하게 안 내려가요. 네, 물이. 그래서 기사를 불러봤더니 기사가 하는 얘기가
정비기사를 불러봤더니 기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거 뭐 쓸 수는 있긴 한데 불편은 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러니까 세입자는 난 불편하다. 갈아달라고 그러고 주인 입장에서는 이거 뭐 쓸만하다는데 왜 갈아달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지금 지난주에 한 번 있었던 일이긴 한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되게 애매하죠 지금. 이런 경우. 해주기도 그렇고 안 해주기도 그렇고 되게 난해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 실무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화장실도 그렇고 하수구, 싱크대 같은 경우, 싱크대 물 내려가는 것 같은 경우, 그리고 만약에 오피스텔을 중개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제 이런 것들 되게 애매한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번 해본 이제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은 일단 이거를 해주고 안 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제일 유심히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절대 쉽게 해주지 마셔라. 예. 주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세입자 얘기했더니 뭐 해줘. 뭐 월세 받으니까 해줄 수 있지 세입자한테. 그렇게 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쉽게 해주시면 안 돼요. 중개사는. 그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세입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하자가 생겨서 너무 쉽게 해줘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는 동안에 계속 전화 와요. 예. 그 다음에는 뭐 등이 좀 흐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좀 다른 게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일러 소리가 좀 크네요. 그렇게 전화가 계속 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주인이 흔쾌히 만약에 해준다 하더라도 중개사가 그 답을 들었어요. 근데 세입자 통보를 해줘야 돼요. 세입자 통보할 때 그냥 해주지 마시고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은 사실 이런 경우 되게 애매한 경우라 해주기가 좀 어렵긴 한데 제가 주인분을 좀 잘 알고 있어서 부탁을 어렵게 해가지고 이거 특별히 해주기로 했다. 예. 그렇게 이제 약간 선의의 거짓말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힘들게 꺼내 놓으셔야지 그 다음에 세입자가 이제 사소하게 문제가 생겨도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별로 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나중에 이제 중개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거를 만약에 너무 쉽게 해줘가 전화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스스로도 얼마 안 되는 거 다 받았는데 되게 막 짜증나요. 실무에서 엄청 짜증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의 그냥 스킬 하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들 생기시면은 꼭 중요한 거는 주인이 해준다 하더라도 절대 쉽게 해주지 마셔라. 중개사는. 예. 그리고 중개사는 손님한테 최대한 어렵게 내가 결과를 얻어낸 것처럼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예. 그래야지 더 난해한 부탁을 안 할 확률이 커요. 예. 그거를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러면은 그 세입자 입장에서 그런 거 부탁할 때 집주인한테 바로 얘기하지 않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답답하게. 근데 그게 만약에 집주인한테 연락이 가는 경우는 중개사에 대한 신뢰가 없는 케이스가 많아요. 일반적으로는. 왜냐면은 제가 손님을 넣었잖아요. 제 손님을 넣었는데 세입자가 주인한테 바로 연락을 해요. 무슨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 중개사를 신경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당연히 맞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는 중개사일 뿐이지 왜 그 둘에 그 사람이 렌트한 건데 둘이서 안 하면 계속 중개사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예 부분에 연결을 대해서 딱 시켜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런 케이스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만개 되시면은요 저한테만 연락 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개사가 해주는 게 되게 힘들다고. 제가 이제 금방 얘기한 그런 예를 만약 주인이 쉽게 해주는데 저희가 세입자한테 어렵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해준 것처럼. 해준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러면 그 세입자는 당연히 저한테 또 연락 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중개했는데 자꾸 돈 다 받아 끝났는데 자꾸 뭐 해달라 전화가 와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런 일들이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 좀 오래되신 분들 같은 중개사 같은 게 전화가 안 와요. 그런 전화가. 왜? 처음에 다 잘라놨기 때문에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일처리가.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수수료를 더 많이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개업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많이 얘기 드린 것 중에 하나긴 한데 중개업을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요. 중개업을 한번 계약을 하셨는데 그 손님이 내년에 가서 저한테 또 와야지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예를 들어서 뭐 올해 처음 계약했는데 내년에도 또 새로운 손님을 계약해야 돼. 내후년에도 또 새로운 손님을 계약해야 돼. 그거는 중개업을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예. 그냥 계약만 항상 열심히 해서 계약만 쓰시는 거예요. 중개업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1년차 때 고생을 하세요. 다 똑같이. 계약 막 하시고 너무 힘들게. 근데
손님한테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2년차가 되면은 새로운 손님을 내가 받긴 하지만은 1년차 했던 손님들 중에서 어느 정도 부분은 다시 또 재계약을 하러 와요, 저한테. 그게 쌓이시는 게 실력이에요, 중개업은. 그래서 일을 잘하시는 분들,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나 베테랑 중개업을 가서 여러 개 부동산이 있지만 그 중에 일을 잘하는 중개업들은 그 일 처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 가면은 그런 부동산이 있으실 거예요. 아, 저기는 광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손님도 항상 많고 계약이 많어. 큰 것도 많이 하고. 예. 그럼 그 사장님은 그런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하우를 과연 얘기를 해줄까요? 절대 안 해주죠. 남들한테. 예. 근데 그 방법은 제가 지금 얘기해드리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아, 막연하게 내가 계약 쓰는 게 너무 지금 어렵고 계약 빨리 하나 했으면 좋겠고 다시 전화 안 왔으면 좋겠고 불안하고 예. 근데 어차피 그거를 극복을 하셔야 돼요 다.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중개업을 처음 하시는 입장에서 지금 하시는 게 낫지 나중에 2년차 3년차 돼도 그걸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엄청 귀찮은 거거든요. 예. 그 사람은 중개업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 아마 제 짐작이 맞다라면은 그런 분들은 제가 꼭 비관하는 건 아니지만은 본인이 원하시는 수입은 못 내실 거예요 절대로 아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금방 얘기한 대로 이제 손님들 이제 오시면은 이제 세입자한테 가능하면 제일 좋은 거는요 임차인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저한테 연락이 와야 돼요. 주인한테 가면 안 돼요. 예. 저한테 연락 와야 정상이에요. 방 나갈 때도 저한테 연락 오고 뭐 하는 거 뭐가 망가져도 저한테 연락이 와야 되고. 예. 저는 만약에 제가 중개를 했는데 저를 통하지 않고 주인한테 연락을 해요. 아, 그러면 저는 기분이 되게 나빠요.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열심히 하고 관심이 가졌는데 왜 주인한테 연락하지? 나한테 연락하면은 내가 더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네. 그리고 계약이 끝나고 나면은 되게 어려운 멘트일 수도 있긴 한데 세입자한테 사시는 동안에 불편하거나 문제 생기시면 항상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세요. 주인한테 주시게 되면은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싸우게 되면은 어차피 그분들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 틀리세요. 예.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보일러가 망가지면은 보일러 당연히 주인이 해줘야죠. 아닌가요? 보일러가 망가지면 예. 예, 대부분 보일러가 망가지면 주인이 해주죠. 웬만하면은. 예. 근데 물론 이제 새 아파트나 그런 경우 세입자 가실로 망가진 경우는 제외하고는. 예. 근데 세입자가 주인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근데 이제 주인이 보일러 멀쩡했는데 그걸 내가 왜? 이렇게 되면 싸움이 생겨요. 예. 그러면 회복이 안 돼요. 예.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싸우게 되면은 나중에 누굴 욕할 거야? 중개사를 욕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결론은. 아, 그때 그 부동산에서 중개했는데 그 세입자 같은 거 이상해가지고 파트 유별나다고. 그것도 세입자는 또 거기 주인 진짜 못됐다고. 저 부동산 다시 가지 말고. 중개사한테 여기 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계약을 하시고 나서 손님을 컨트롤하고 손님을 정말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세요. 중개업 하는 게. 그냥 계약서 쓰시는 거는 자격증이 있던 없던 나이가 많던 어리든 간에 다 쓸 수 있어요. 조금만 배우시면. 근데 중개업으로 성공을 하시고 중개업을 내가 업으로 하시려면은 최소한 그런 마인드는 지금 제가 생각한 것처럼 예, 손님에 대해서 항상 이 손님은 꼭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질 거야. 나 아니면 해결 못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금액이 작더라도 크더라도 어차피 이제 작은 뭐 지하방 어두러운 손님이 오래되다 보면은 나중에 신혼집 구하러 오고 신혼집 구하러 왔다 그 다음에 와서 또 집도 사고 그 다음에 와서 또 투자도 하고 이런 케이스 많아요. 실제로 제가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고요. 십몇 년 된 손님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거의 뭐 형 동생 하면서 친구 같죠. 그리고 뭐 아가씨들 같은 경우 뭐 시집간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 때문에 투자해놨다가 비자금을 갖고 가서 어떻게 쓸 건지 물어보는 분도 있고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중개업은 중요한 게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면은 금방 얘기한 대로 중개사가 일단은 최대한 많이 관여를 하시고요. 그리고 중개사를 믿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내가 귀찮다고 넘기는 순간에 많이는 아니겠지만 계약 한두 개는 날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요. 거기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부동산도 너무나 많고 경쟁도 너무나 치열하죠. 이럴 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좋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정이 약하잖아요. 그 인정 하나 가지고도 손님을 충분히 끌어당길 수 있어요.
특히 시골에서 오신 부모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잘만 얘기하면 그거를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200~300만 원대 광고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세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중개업을 시작하실 때 이런 마음가짐을 하고 하시는 분들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가실수록 일이 더 재밌고 쉬워지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갈수록 맨날 어려워. 갈수록 힘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약간 뭐 어떻게 얘기가 나오다가 여기까지 나오긴 했는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정말 많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중개업을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개공을 하시던 토공하시던 모든 걸 하시겠지만은 그 마인드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를 제가 이거는 진짜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없으시면은 제가 두 번째 거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세금 문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는데 지난 스터디 때 얘기 나왔는데 그 세금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중개사가 이제 함부로 이제 정확하지 않은 거를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중개사고 같은 경우가 생기는 게 그 이제 가장 가까운 데로 4월 1일에 양도세 증가됐을 때 양도세가 변동 생겼을 때 이제 4월 1일자로 그리고 이제 6월 1일자 그리고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매매권 진행이 되면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미리 알고서 잘 이용하면 한쪽은 구슬릴 수 있어요. 중개사가 한쪽은 유리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손님이 물어보는 케이스가 있어요.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먼저 물어보는 케이스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정확히 이거는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매수인이 이득을 보시 좋은 거고 매도인이 좋은 거고 좋고 안 좋고를 정확히 알지 않으시면은 얘기를 절대 하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이제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는 이제 손님이 물어보지 않은 경우는 얘기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손님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매도인 같은 경우는 팔고 나가시는 분이죠. 그분은 이제 뭐 저희끼리 속된 얘기로 더 이상 이제 볼 일이 없어요. 매도인 같은 경우는 이용을 살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근데 매수인 같은 경우는 여기 남을 뿐이죠. 제 일하는 데서. 그러면은 만약에 양쪽에 얘기가 없다고 하면은 매수인한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은 매도인이 탱크를 안 걸면은 그거는 매수인한테 제가 알고서 미리 브리핑을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이런 거는 사실 뭐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이득을 보실 수 있다. 매도인에서 신경 안 쓰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얘기해주게 되면은 이제 그런 매수인 같은 경우 제 손님을 확실하게 끌고 갈 수 있겠죠.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은 기본적인 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100%를 모르시면은 맞다고 하시면 안 돼요. 중개업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1%라도 만약에 하시지 않다 그러면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중개업은 내가 99%도 안 되시고 100%가 되셔야 돼요. 이건 맞다 생각이 되셔야 얘기하시지 99% 가지고도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건 세무뿐만 아니라 등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등기사항 전문임명서랑 이런 거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세요. 내가 확실하지 않은 건 절대 피하시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리는데 만약에 세무에 관해서 손님이 확실한 답을 원하신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 제가 손님한테 좀 더 정확한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담당 세무사가 있다. 제가 통화를 지금 바로 하고 정확한 답을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그걸 가지고 중개사 이거 모르나 보네 무식하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더 고마워하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정확하게. 그리고 등기 같은 경우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등기 같은 경우 만약에 좀 애매한 경우 있다. 아주 특수한 등기가 있다. 그런 경우는 등기소라든가 아니면 법무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손님은 똑같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등기가 이런 거 같긴 한데요 사장님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한 번 더 정확히 확인하고 정확한 답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걸 싫어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 하시는 분이 너무나 압박을 받으셔가지고 내가 세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등기를 내가 다 알아야 돼.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거 다 하시면은 교수님 하셔야지 중개업 못 하시고 그거 하시면 그거는 실무하시면서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잘해야 되는 거는 이제 오늘 하겠지만은 계약서 잘 쓰고 중개라는 것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양쪽 사람을 서로 문제없이 잘 연결만 해주는 게 제일 중개예요.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 외에 법적인 거나 서류적인 거는 하자가 생기는 거는 제가 금방 얘기한 대로
99%까지는 절대 본인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100%가 되면은 하시고 모르시면은 전문가한테 꼭 문의하셔도 손님들이 싫어하지 않더라. 예. 그거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얘기 드릴 거는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를 못 드렸는데 저희가 사전 여기 현장 답사하는 기회가 있어요. 한 달에 아마 한두 번 정도 제가 할 계획이거든요. 근데 현장 답사라는 게 뭐냐면은요.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스터디를 하면은 이제 맨 뒷장 보시면 있겠지만 항상 투자 토론의 주제가 하나씩 있어요. 예, 이게 항상 있진 않을 거예요. 물건이 항상 좋은 게 투자 토론 할 만한 게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투자 토론에 물건이 나오면은요. 제가 평일날 밴드에 공지를 올려가지고 현장에 가보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가 선착순으로 딱 4분까지만 예, 4분까지만 받아가지고 시간 맞춰가지고 제가 한번 갔다 와요. 거기를. 예. 근데 가선 좋으신 게 뭐냐면은 일단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분들을 같이 가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브리핑을 다 해야 돼요. 그냥 가서 거기만 보여주고 올 수 없잖아요. 가게 되면 여기는 이렇고 주변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여기는 이러해서 이렇게 이런 걸 좋은가 봐야 되고 이런 부분도 쭉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 피치 못하게 2번을 갔다 왔어요. 2번을 갔다 왔는데 아마 갔다 오신 분들 제가 반응을 봤을 때는 대부분 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거기 꼭 뭐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 물건이 있다고 해서 가게 되면은 아 이런 물건이 이렇게 해서 내가 보는 눈이 생기는구나. 이건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상담은 또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스터디를 이렇게 많이 하고 동영상 듣는 것보다 어떤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가서 직접 현장도 보고 상황도 보면은 얘기가 좀 많이 틀려지세요. 느낌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많이는 못하고 제가 시간이 별로 이렇게 빡빡해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항상 진행을 할 거고 밴드에 공지를 해드릴 거고 거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가 4분까지만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해서 할 거니까 그거는 기회가 되시면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시간을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의 들어왔던 게 실거래 신고하실 때 혹시 실거래 신고 해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한 분 해보셨어요? 진짜 하신 거예요? 네? 손을 들락말락 하셨어. 그냥 사인만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 실거래 신고 하실 때 나중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거기 소재지 거기 등록하실 때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세요. 물건지 소재지로 하셔야 돼요. 그걸 제일 많이 실수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가 지금 구로구예요. 얘가 구로구인데 제가 영등포구에 있는 물건을 물건 하나 매매를 했어요. 공동중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영등포에 있는 부동산 전화가 와요. 신고했으니까 설명하라고. 그래서 저는 막 들어가서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신고한 게. 왜 안 나올까요? 구로구로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영등포구로 들어가요. 물건이 영등포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실수를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이렇게 실수해서 만약 그쪽 부동산에 전화를 하잖아요. 사장님 신고했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봐도 없네요. 전화하잖아요. 그럼 나 초짜예요 하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좀 창피한 일이라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얘기가 하나 들어와서 얘기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상당 간단히 들어왔던 거고 이제 오늘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스터디를 할 건데요. 이번 주부터 거기 지난주에 못했던 게 그 계약서 작성하는 걸 못했어요. 계약서 작성을 못했는데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그 제가 협회에서 계약서 갖고 와서 드리고 이렇게 써보고 이렇게 해보긴 했는데 지금 계약서를 많이 써보신 분도 없고 그걸 하는 건 솔직히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거는 일단 사례를 2가지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거기 매매까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매매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지금 설명하기엔 너무 양이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리고 매매를 지금 또 해버리면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일단은 이번에는 임대 2개, 아파트 오피스텔하고 아파트만 2개를 지금 샘플로 제가 넣어놓고 계약서를 제가 샘플로 작성을 해놨어요. 작성을 해놨는데
일단 이 페이지 잠깐 봐주시면요. 일단 요거는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요 조건 하에 임대를 지금 한다는 조건으로 제가 명시를 해드린 거예요. 이 조건 하에 임대를 할 거라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참고로 보시면서 계약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거기 3페이지 먼저 볼게요. 등기 하나. 등기는 지금 이 집 등기를 제가 끊어놓은 거예요. 샘플로. 제가 중요한 건 하나 반복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는데 등기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얘기 드렸던 게 등기 딱 설명 드릴 때 제일 먼저 확인시켜 주셔야 되는 게 손님한테 네, 날짜랑 등기 발급 날짜 열람일시 밑에 있죠. 네, 열람일시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손님한테. 그리고 페이지 수 밑에 4분의 1, 4분의 2 페이지가 끝까지 다 뽑혔는지 예, 이거 확인해 주시는 거는 제일 기본이시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손님한테. 예. 그러니까 그거 하나 뭐 별거 아니긴 한데 얘기하면 손님들은 되게 좀 고맙게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 예. 아 여기 중개사가 이렇게 좀 믿음직하구나. 정확히 설명하나 보구나. 이제 그거를 확인해주기 때문에 등기를 항상 볼 때는 여기 밑에 있는 열람일시랑 그리고 쪽수 이거 꼭 확인해 주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파란색 박스를 위에 써놓은 게 이렇게 써놓은 게 등기를 끊으시면 여기 항상 건물 소재지가 나오죠. 나오면은 계약서 쓰실 때는 뭐 이미지로 쓰지 마시고 계약서 맨 위에 아래 주소랑 쓰는 건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지금 종이상 보시면은 뭐 도림동 하나아파트 가로하고 1차 제10층 1004호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를 등기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 건물을 그냥 막 부를 때 하나아파트 A동 10층 1004호야 이렇게 불러요. 일반적 부동산끼리. 근데 그걸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등기에 나오는 그대로 쓰셔야 돼요. 토지 하나 빼지 마시고.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은요.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 이제 건물 내역 보시면은 이제 업무시설 오피스텔 명시가 되어 있죠. 건물에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제가 박스 쳐놓은 게 대지 면적 3,446제곱미터. 요 박스 쳐놓은 게 나중에 뒤에 보시면 계약서에 다 표시가 되는 거라 제가 박스 쳐놓은 거고요. 그리고 일단 다음 장 보시면은 거기 건물 면적도 나와 있죠. 박스에 45.36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 대지권 비율도 되어 있고 대지권 비율 왼쪽에 보시면 대지권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대지권의 종류도 계약서에 쓰시는 날이 있어요. 확인설명서랑.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유권 대지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갑부는 소유권에 관한 부분이니까 밑에 보시면 이제 유명일시에서 땡땡땡땡 주인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집은 융자가